네,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당시 역관들이 중국에 찾아가는 경로, 그리고 중국에서의 생활, 또한 역관들의 활동이 나중에 실학이나 계하 사상으로 영향을 미친다와 같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사신들을 따라갔던 통역관이었던 역관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무역, 즉 국제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역관, 이 그럼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역관 무역, 즉 역관들이 했던 무역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선시대에 발생했던 다양한 역관 무역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관들이 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관은 쉽게 말하면 여기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고려, 조선시대 통역 등 역학에 관한 일을 담당했던 간직입니다. 이제 그걸 역관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여기 통역가, 번역가, 통역가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통역을 하는 외교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관 들어갈 경우는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역원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역관들을 양성하는 학교, 간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에 통역 또는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했는데, 그런 이제 역관들을 양성했던 장소, 간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관들 경우는 우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분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중인이라고 하는데 양반 밑에 있었던 신분입니다. 평민들보다는 좀 낮았고, 양반과 평인 중간에 있었던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인이라고 하는데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높진 않았다. 다만 이 사람들이 통역에 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가 외교 활동을 할 때 중간에서 통역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역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오늘 2교시에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역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역관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은 통역관입니다. 외교관, 통역관, 이 역할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 첩보도 많이 했어요. 즉 상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밀 같은 경우를 몰래 알아채 가지고 조선에 알려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게 통역관, 외교관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1교시에 수업을 했다시피 그 외교 활동을 하면서 장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이게 오늘 국제무역에서 역관들의 역할을 살펴보게 될 2교시의 기본 내용입니다. 역관들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금방 봤던 영상을 통해서 역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역관들이 중심으로 발생했던 무역, 즉 역관 무역, 사행무역이라고도 합니다.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관 무역자 같은 경우는 역관들이 사신단을 따라가서 그 중간에 했던 무역 활동입니다. 주로 거래했던 물품 같은 경우는 사치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은 비단이나 아주 고급 옷감 또는 책, 조선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 이런 걸 많이 구매해서 받고요. 반면에 조선의 사신은 중국에 이제 인삼을 많이 판매했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인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삼의 경우는 재배를 많이 하지만 이 당시에 무역에서 사용됐던 인삼의 경우는 산삼입니다. 산삼. 근데 산삼이었다가 물론 나중에 그거를 이제 인삼이 재배가 되면서 가양삼, 재배삼도 이용이 되긴 하지만 주로 많이 이용이 됐던 삼은 오늘날 같은 인삼, 즉 재배삼이었던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었습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역관무역 같은 경우는 주로 사치 물품을 많이 거래를 했다. 또한 이 역관들의 경우는 중국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즉 조선 사신들이 중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조선의 외교단이 일본에 가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되면 일본어를 하는 역관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즉 역관은 중국에도 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일본에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서 중개무역을 직접 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에서 역관들이 사왔던 물건을 조선에서 팔거나 아니면 더 값비싼 가격으로 일본으로 팔아 넘기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장소가 조금 있다가 사진을 하나 볼 건데 외관이었습니다. 즉 중국에서 사왔던 아주 고급 값비싼 물건을 외관에서 일본 상인에게 값비싼 가격에 다시 되팔아 버리는 거죠. 이건 중개무역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업 말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관무역의 종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행무역과 역관무역 그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그 사행무역은 크게 공무역, 사무역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공무역의 경우는 조선 정부가 중국 황제에게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가면 중국 황제는 그 물건을 받은 답례품으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을 조선의 사신에게 주어버린 겁니다. 즉 이건 기브 앤 테이크죠. 물건을 주니까 중국에서도 물건을 다시 선물로 답례품으로 준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무역 형태라고 해서 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역보다는 더 규모가 컸던 게 바로 사무역입니다. 사무역과 밀무역을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사무역은 정부에서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즉 역관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던 무역인 거죠. 주로 역관들이 많이 가지고 왔던 게 금방 얘기했던 바로 인삼인 겁니다. 반면에 밀무역은 불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몰래 하는 거죠. 즉 조선 사신단들이 몰래 물건을 가져가 가지고 불법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경우를 이제 밀무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무역과 밀무역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둘 다 정부에서 허락을 하진 않았지만 사무역은 사실상 공인을, 즉 묵인을 해준 거고 밀무역은 불법적으로 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사무역과 밀무역이 나중에 가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무역과 밀무역이 구분된다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관무역을 대표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팔포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역관들 같은 경우는 역관무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팔포무역입니다. 팔포무역. 네, 팔포무역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당시 역관들은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갈 때 각 그 중국 사신이 조선을 출발해서 중국에 갈 때 드는 경비 또는 중국에서 체류하면서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즉 사신들이 그 비용을 자신들이 알아서 마련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조선인 정부는 역관들이 인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겁니다. 금방 말했다시피 인삼은 산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인삼의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값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근데 이게 워낙 그 채취량이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중국에 인삼을 판매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역관들이 인삼을 가져갈 수 있던 권한을 줬다는 거죠. 한 사람당 인삼 10근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행단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한 사람당 80근으로 늘려줬습니다. 즉, 처음에는 인삼이 10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조 때, 즉,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인조 때는 인삼 80근, 즉, 역관 한 명이 인삼 80근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근데 인삼 10근을 1포라고 합니다. 그 이제 단위기인데요. 근데 80근이기 때문에 8포가 되는 거죠. 즉, 역관무역을 8포무역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긴 한데 8포무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당시 조선 정부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뭔가 하면 바로 인삼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인삼을 확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인삼을 직접 준다기보다는 인삼 80근, 즉 8포에 해당하는 은 2,000냥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8포무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당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은 인삼이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삼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약재, 한약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삼과 비슷한 그 약재가 생산되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게 인삼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인삼과 관련된 당시 조선시대 국제무역 양상, 즉 당시 조선에서 인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역을 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팔포무역 그리고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던 인삼에 대해서 복습하셨으면 합니다.
네, 인삼과 관련된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입니다.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유명한 조선의 대표적인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조선시대 역관들이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즉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형태로 무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나라, 즉 중국의 명나라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당시 명나라의 경우는 해금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바다를 봉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해금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중국 동해안을 중심으로 각 침입을 했던 해적, 대표적인 게 일본 왜구쯤 되겠죠. 이 사람들이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를 봉쇄하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의 경우도 일본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겠죠. 역으로 일본도 명나라에서 생산되는 비단과 같은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역관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역관들은 중국에서 구입을 한 비단을 일본에 판매해서 그에 대한 비용으로 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은으로 다시 중국에서 비단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비단을 다시 일본에 판매해서 은으로 받아오는 겁니다. 즉 조선은 일본과 명 사이에서 중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조선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때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역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중개 무역은 18세기 중반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즉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중개 무역은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나라 다음에 중국 대륙을 차지했던 청의 경우는 일본과의 직접 교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조선을 통해서 중개 무역이 아니라 명과 일본이 직접 교역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경우는 중개 무역을 통한 이익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나라와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의 무역은 조금 복잡한 모습이 있습니다. 북경의 해동간에서 또 무역이 있었습니다. 해동간이 뭔가 하면 그 중국 사신단들의 숙소였습니다.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문후시에서도 무역을 했습니다. 이 책문후시가 뭔가 하면 중국 대륙에 있었던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휴전선처럼 중국 대륙 중간에 나무로 장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게 아마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경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책문후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무역이었습니다. 조선의 사신, 조선의 역관, 또한 중국의 상인이 만나서 무역을 했던 장소입니다. 또한 여마무역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마무역이 뭔가 하면 조선의 사신이 중국에 갈 때 여분의 말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말이 중간에 죽거나 다치게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말을 여분으로 데리고 가지고 가는데, 그 여분의 말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구매해서 그 말에서 실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이것도 당시 청가의 무역을 할 때 있었던 대표적인 무역 형태였습니다. 이 밖에 연복 무역이나 단련사 후시 같은 무역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조선은 청가의 무역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집단이 바로 역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명과 청,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과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은 임진왜란을 거치고 나면서 많이
쇠퇴했습니다. 이건 당연했겠죠. 전쟁을 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은 무역을 다시 곧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필요한 것도 있었고 조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대마도의 요구가 지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알겠지만 대마도는 농사 지을 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딘가 하면 바로 조선과의 무역입니다. 즉 조선이 지원해줬던 쌀, 공장미라고도 합니다. 또는 조선과 무역을 통해서 구매했던 쌀이 당시 대마도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이 무역을 하지 않게 되면서, 즉 무역이 중단하게 되면서 대마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즉 임진왜란 직후 집요하게 조선과의 무역 재개를 요구했고 조선도 이 대마도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는 인삼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인삼은 굉장히 고가의 약재로 인기 상품이었습니다. 일본의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인삼을 자신의 약재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일본이 조선의 인삼 종자를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재배하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조선의 인삼을 가지고 무역 판매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인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삼이 거래되고 또는 쌀이 거래됐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다음에 보게 될 외관입니다. 외관은 오늘날의 저펜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코리아타운, 오늘날 인천에 가면 중국 화교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차이나타운이 있다시피 부산에는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저펜타운이었던 외관이 있었습니다. 이 외관에서 조선 상인과 일본인 상인들이 무역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 상인은 인삼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 상인은 은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상인은 그 은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서 비단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외관은 조선시대 유명한 저펜타운으로 일본과의 무역이 이루어졌던 장소이면서 또한 외교적인 문제, 즉 외교적인 문제가 논의되었던 장소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과 중국과의 무역을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무역에서 역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중개무역 등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 수업이나 또는 다음 주 수업에 비해서 좀 가벼운 주제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이 좀 딱딱한 수업이다 보니까 이번 주 수업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우선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가 흥미있는 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붙였습니다. 표해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표류를 했던, 즉 바다에서 표류를 했던 사람이 남긴 일기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사신을 만나고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해서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일기로 남긴 책입니다. 그걸 이제 표회록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어떠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좀 재밌게 만든 영상입니다. 한 4, 5분 정도 되는데 그 영상 시청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